시위 중에 차벽 시위가 그러니까 시위대를 막기 위한 차벽이었어요 그때는. 네. 시위대를 막기 위한 차벽. 이미 허용된 집회에서 집회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차벽이었죠. 확산을 막기 위한. 예. 그리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청와대로 가는 거 막는 거였어요. 명박산성 때도 그랬고 실은 세월호 때도 그랬고 다 그 민중총궐기 때도 그렇고 청와대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차벽은 목표 자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난 8.15 집회 때 그 집회 참여하셨던 분들이 경찰들한테 침뱉었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그래서 확진자가 막 나온 거야. 자기들만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만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경찰들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경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냐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목표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철이의 정치쇼. 서초동 까투리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 어디 갔어요? 파트너요? 어디 간대요? 오늘 서초동 갔나? 오늘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취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래요? 뭐 바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술 많이 먹고 뻗은 거 아니에요? 설마 그 본인의 고정 코너를 술 먹고 안 나오는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뭐가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그렇지 그럼 않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둘이 이렇게 파트너로 만들어서 코너 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진짜로? 지난주에 안 나왔었나요? 그 지난주에. 그렇구나. 그 청취율 떨어졌다는 게 그 주구나 그래서. 떨어졌대요? 아니에요? 네, 이분까지만 참습니다. 네. 자,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요즘 방송 많이 하시죠? 뭐 이래저래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김태현 변호사를 능가하고 있다고. 아이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들이.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형님. 방송 구력을 보면 김변이 훨씬 높아요? 아유 그럼요. 제가 그 이재익의 정치쇼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방송을 시작을 해서 딴 데서도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김태현 변호사 대타로 나왔어요. 대타로 나와가지고 구원투수 뭐 대타 뭐 이게 비방용인지 모르겠지만 땜빵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성장 속도로 보면 김태현은 저리 가는데. 뭐 성장 속도가 지금 요새 뭐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두 분이 무슨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딴 저 M본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같이 했죠? 했네요. 네.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공은 정치학 전공을 했고요. 아니 법 쪽의 전공은. 법 쪽의 전공은 뭐 특별히 그 집단 소송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집단 소송. 집회 시위 이 집시법 전문가시라서. 집시법은 제가 원래 집회 시위법 전문가가 아니라 집회 시위 전문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잘 알죠 현장 상황을. 좋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전문가니까 김태현 변호사 좀 딸리겠네. 안 해봤으니까 집회 시위를 저는 솔직히 이쪽은 말씀드리면 집회 시위 법 전문가고 저는 집회 시위 전문가고. 집회 시위법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뭐. 그래 좋아요. 그러면 말문을 좀 열어보죠. 차벽 광화문에 있었던 차벽. 10월 3일 날 어떻게 보셨어요? 김 변호사 말문을 좀 열어보세요. 일단은 저기 못마땅하죠? 예? 저요? 차벽이 못마땅한 거 아니에요? 차벽이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시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해요. 네. 이제 법조인의 관점과 정치인의 관점, 그러니까 뭐 프로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그런 관계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의 요거 이제 논쟁을 보면 이게 참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좀 심하긴 하구나 다들. 심한 일상이죠. 그거는. 일상이에요. 네.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건 정의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에는 차벽이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거든요. 지금도 치지 마. 집회 시위자를 보장해야지. 예전에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언제 안 하셨어요? 네, 2015년에 그 차벽 있었을 때 민중총궐기. 그때 2015년 가을에 저랑 지금 박주민 의원이 법대 동기입니다. 서울법대 동기예요. 그래서 저 제2방송국에서 밤에 하는 밤새고 잡아놓고 한 토론 있죠. 거기서 이걸로 붙었어요. 당연히 저는 차벽은 맞다.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도 당시는 아니다. 그래서 둘 다 최우수 농객상 받아 올빼미 하나씩 새벽에 눈 뻘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 다음에 배지를 달았죠. 네. 저는 낙천. 네. 이번 또 달았죠. 박주민 의원은. 네. 네,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저는 차벽을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정치적 입장에 옳다는 거잖아요. 옳다는 박주민 거지. 아니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수가 바뀐 겁니다. 지금 김 변호사 입장은 뭐냐고. 저요? 공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난처해. 난처하죠.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난처해요. 일관성 있게. 차벽이요. 근데 저는 이번 차벽은 사실 좀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전 차벽 자체는 필요하면 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이 과연 차벽을 칠 만큼 그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차벽이 적법하다라고 치면서 들고 나왔던 논거 중에 하나가 유엔에서 만드는 어떤 지금 그 그거거든요. 국민의당 근데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와요. 악 똑같은 거죠. 네, 그건 저는 사실 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차벽이 좀 민중총회 때 차벽은 괜찮다. 지금 차벽은 좀 안 좋다라는 논거는 뭐냐면 그 차이는 뭐예요? 헌법재판소 재판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례 보면 기본적으로 차벽 치지 마. 안 돼.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명백하고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그렇지. 예외적으로 그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민중총고기 때는 그지 중대한 위험이 급박하고 현존하고 있었다고 본 거고. 왜? 뭐 총이 있긴 했어요. 아니, 뭐 총이 칼이 아니라 있긴 했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박상성 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명박상성 차벽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촉구일 때도 차벽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급박한 위험까지는 아니었거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고 뭐 우리 청와대로 가서 뭐 대통령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때는 추모합시다라고 했지만 그때 사실 쇠파이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화염병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쇠사슬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굳이 정부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2015년 민중총공기 때는 그때는 무슨 뭐 경찰의 과잉 진압이 먼저냐 민주노총의 과격시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쇠파이프 나오고 좀 위험했던 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방송국 가다가 그래서 제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위험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차벽을 칠 수 있다고 봐요. 급박하고 근데 현장에. 근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과연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가? 제가 그냥 단순한 질문 하나 들어보면 그냥 멀쩡히 있다가 쇠파이프 등장하면 갑자기 치는 게 차벽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쳐놓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근데 설명이 돼요 그때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부터 차벽을 시위를 하다가 이게 시위가 며칠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위가 네. 시위 중에 그러니까 시위대를 막기 위한 차벽이었어요 그때는. 네. 네, 시위대를 막기 근데 위한 그게 차벽. 이미 허용된 집회에서 집회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차벽이었지. 확산을 막기 위한. 예, 예, 예. 그리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청와대로 가는 거 막는 거였어요. 그 명박산성 때도 그랬고, 네. 실은 세월호 때도 그랬고, 다 민중총궐기 때도 그렇고 청와대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였다고요. 근데 네. 지금 차벽은 목표 자체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지난 8.15 집회 때 그 집회 참여하셨던 분들이 경찰들한테 침뱉었어요. 그리고 네. 경찰들도 그래서 확진자가 막 나온 거라. 자기들만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만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경찰들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경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냐,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목표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차벽 자체로 저는 축소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가 뭐 차벽이냐 아니냐. 물론 형태도 달랐어요. 명박산성 때는 5.24m짜리 컨테이너를 이 두 단으로 막 싸가지고 5m가 넘는 차벽을 만들고 거의 윤활유 바르고 뭐 난리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경찰차를 이렇게 둘러쳤던 거라서 형태도 달랐지만 그 실제 아까 그 세월호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서울광장 출입 통제했던 게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건 동의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위험이 명백했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유계의 규명성 즉 차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완전 통제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법적이다 세월호 때나 이런 데는 합법적이다라고 중앙지법이나 대법원에서 판결했을 때는 이때는 교통이나 우회 통행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확보를 해줬어요 경찰이. 경찰이 확보를 해줬고 그다음에 시위가 확산될 것 같으니까 그때 차벽을 긴급하게 치기도 했어요. 세월호 때는. 예, 예. 근데
이런 집회 전체의 양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차벽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수교대가 있기도 했죠.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건 공수교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 말하자면 집회 시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코로나 상황으로 발생된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내로남불이다 공수교대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하루 이틀 갈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가는 게 맞다. 예, 거기는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장식 변호사 하신 말씀에 하나만 좀 반론 제기하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민중총궐기 때 차벽 그거는 최소한 확산을 위한 거잖아요. 막기 위한 거잖아요. 네. 당시에 어느 정도 집회는 보장해 준 거라고 할 수는 있었어요. 다만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두 번째 얘기고, 뭐 명박상성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문화재때도 그렇고. 근데 요번에 개천절했던 차벽은 아예 원천 봉쇄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법원에서 야 하지 마라고 금지를 했는데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천 봉쇄를 했다면 할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 어쨌든 5가지 조건을 걸어서 일정 부분 하게 해준 거거든요. 9가지. 근데 그거 가끔 팩트가 틀리는구나. 네. 저 5개만 읽고 4개는 못 읽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법원에서 허용한 그 최소한의 것도 못하게 하는 차벽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2015년에 헌재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차량 통행 옆으로 했어요. 대체로 검문을 했죠. 검문. 예, 검문을 했지 차량 통행 가능했고 우회로가 확보돼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 결정에 따르면 전면 봉쇄가 아니었다고. 헌재 결정에서는 전면 봉쇄했던 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 1인 시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모여서 빽빽하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서 입장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보 행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밀접한 접촉하지 말라고 해서 그 9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을 했는데 법원에서. 근데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 언론에다가.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밀집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문자 좀 소개해 드리고요. 예, 오혜경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요? 쇠파이프 화염병만이 급박하고 중대한 위협은 아니지요. 코로나19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393번 쓰시는 분입니다. 차벽도 차벽이지만 놀이공원은 주차장 자리도 없고 사람들은 빽빽하던데 방역은 광화문만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셨고요. 놀이공원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왜 여기만 못 모이게 하냐 이런 뜻이고요. 8271번 쓰시는 분입니다. 예방은 원래 만에 하나라는 전제하에 과하게 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더 모일지 덜 모일지 누가 알 수 있나요? 8.15 집회 때 3만 명이 모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셨습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 뭐 경청할 만한 내용 네. 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아까 신장식 변호사 얘기하신 이게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과격 시위, 소위 말하는 뭐 폭력 시위 이것만 생각을 했지 법원도 정부 당국자도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이 코로나와 집회와 이거의 관계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을 만들 필요 있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혜경님 말씀 코로나19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요. 명백한 위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심각한 위험입니다. 문자 그대로. 7393님 말씀 방역은 광화문만 하나요? 상반되는 얘기지만 다들 경청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기준을 좀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이건 하나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8.15 집회 그분이 뭐 모인다 그래가지고 개천절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글날이 남았어요. 10월 9일날. 근데 그 저 집회 그 당사자 동일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사람이 집회 신고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본인 얘기는 질서관리인도 두고 뭐 의료진도 두고 2m씩 떼어 앉아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방역 수치 다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나름 카드를 던진 거라고요. 그걸 이제 경찰이 어떻게 받냐의 문제가 남지 않았겠어요? 네, 경찰에서는 아마 또 금지할 거고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남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집회를 허가를 했었어요. 부천지법에서 얼마 전에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그것도 보수 단체 쪽에서 이렇게 집회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건은 뭐냐면 99명까지 2m 간격으로 의자에서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2m 내부 2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전부 다 만들고 방역하고 체온 재고 출입자 명부를 그 참석자 99명의 명부를 2달간 보존해라라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 바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천시장이 정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관리하느라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났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크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최인호 그 8.15 비대위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 최인호는 의원인데. 예, 그러니까요.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님이 1,000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는 집회 그 법원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1,000명은 안 된다. 인원수를 드라이브 스루도 9대로 제한했듯이 인원수를 뭐 99명으로 한다든지 뭐 지금은 사실은 50명 이상 실내 100명 이상 그 실외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99명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은 됩니다. 다만 왜 놀이공원은 되고 여기는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K방역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게 K방역의 특징이 뭐냐면 추적조사거든. 감염 경로를 원인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기에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회 허가가 나온다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참석자 명부 미리 내게 하고 그 참석자 명부를 몇 달간 보존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 인원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는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천시 사례처럼 이번에 저 법원 한글날 집회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소는 줄여라. 네. 니네 조건 지켜라. 체온 다 재라. 명부 추적한다라고 해서 이제 구천시처럼 한 번은 저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될 거거든요. 왜냐면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추적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설사 감염자가 한둘 나온다 하더라도 추정만 되면 더 확산을 막을 수는 있으니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보수단체도 야 우리는 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뭐라 그래도 1,000명이 2,000명이 3,000명이면 모일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단체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한글날에는 조금 저 전향적인 생각들 양쪽에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굳이 이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난 정말 정치적으로 전문 시위꾼으로서 시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능 기부를 하시라니까 그럼 가가지고 어? 지금 타이밍에 네. 무슨 커다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전에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슈가 뭘로 갔냐면 선거 부정이다, 선거 조작됐다 이 얘기 하고 계시거든. 근데 원래 집회와 시위는 하시는 뭐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 뭐 보수단체도 그렇고 진보단체도 그렇고 노동단체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절박해서 하는 거고 그 입장과 반대인 사람들은 왜 길막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 외부에서 그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뭐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시라니까 조직 딱 짜고 어디 모여가지고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위의 양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주제로 시위를 하는 게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전문 시위꾼이 무슨 뭐 현장에서만 뭐 들고 이게 전문 시위꾼이 아니야. 타이밍과 이슈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전문 시위꾼이지. 전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건 저도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목적이 정권 교체잖아요. 정권 교체 길거리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일 거 아니에요. 탄핵 아니에요? 아니 탄핵이든 뭐든 탄핵이든 선거든 어쨌든 정권 교체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러면 정권 교체에서 뭐가 가장 빠른 길이냐라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저런다고 정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지라는 얘기.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강한 어떤 언사들 그건 보수층 일부 보수층을 결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찍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저 중도층 이분들한테 뭐가 소구력이 있을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가 보수 쪽 사람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네. 호소 한번 하세요. 30초 동안. 30초 동안요? 한글날 집회하지 말라고. 얘기해 보세요. 네? 듣고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다 얘기했어. 전략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라고. 아니요, 난처하진 않고 전략적으로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 개최에서 뭐가 좋은 건가? 저는 왜 아니 보세요. 이걸 봐야 돼. 지금 서해 피격부터 온갖 악재가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후반을 유지하는가? 이건 국민의힘이랑 보수단체 던지는 메시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메신저 자체가 아직은 중도층에다 신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집회하지 마라. 저를 그 얘기를 당대표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향해서 던지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요즘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개천절 집회 하루 전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저항권뿐이다. 이거 집회에 참여하라고 고무 독려한 거예요 사실상. 그다음에 집회 끝나자마자 코로나 계엄령이다. 김정은은 무슨 뭐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맞고 문재인 정권은 이 계엄령 하듯이 경찰 차벽으로 코로나 계엄령 때리듯이 했다라고 하는 방식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사후에 또 고무독려한 거예요. 그러면 소위 국민의힘이 보수의 전략적 정치적 사령부라고 한다면 그런 메시지 빨리 단절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예. 이영희님, 김태현님 밀리는 건가요? 전문 프로시자가 나와가지고 8204번 쓰시는 분입니다. 간만에 나오신 신장식 변호사님 속 시원하게 설명하시네요. 고정으로. 동의? 한석이 어떡하고? 저는 어차피 제가 빠지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석이가 아니면 형이지 뭐. 둘 중 한 사람 저는 상관없어요. 밀리는데? 미안해 이한석. 이슈에 따라 다르지. 이거는 이슈에 따라 저는 달라? 집회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저 집회 일평생을 집회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20살 때부터 지금 뭐 그건 내일 모레 맞습니다. 쉬는데 30년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고 보자 신장식. 네. 자신 있다? 다른 주제가 나오면 다른 주제만 보자. 예? 뭐 아닐 것 추미애 같은데. 장관 이런 거 뭐 괜찮다. 자신 있어? 뭐 그거 안 지죠. 이건 제가 집회를 해본 적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네. 명불허전인데요.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이 배웠고요 저도. 김태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